미세먼지가 성탄절에도 종일 기승을 부렸습니다. 예보에 없던 눈이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특허를 발명해 세외 수입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악취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씨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성탄을 축하하면서 사랑과 나눔을 되새기는 마음은 예년과 같았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 대축일 미사. 미사를 집전한 청주 교구장 장봉은 주교는 성탄을 맞아 온 가정에 은총이 내리길 기원했습니다. 선구자의 가르침대로 미움과 멸시 대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내려놓고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라는 간곡한 호소요. 교회에서도 찬송과 함께 성탄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서로의 안녕을 빌며 더불어 사는 삶을 되새겼습니다.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우리는 교만해서 내 스스로 내 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성탄절. 탁한 하늘에 야외보다는 실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실내 놀이공간에는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항상 일하느라고 애기들하고 못 놀아주니까 미안해서 나오게 됐죠. 근데 놀다 보니까 저도 재밌네요. 청주와 진천 일부 지역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눈발이 날려 뜻밖의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눈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썰매를 몇 년 만에 꺼내보는 것 같았어요. 다른 크리스마스보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로 뒤덮여 날씨는 좋지 않아도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충주 글로컬 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한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건국대 법인이사회는 민 총장이 지난 10월 의전원을 의과대학으로 전환하고 충주에서 수업한다는 중요 사항을 구성원들과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에서 발표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부 답변 과정에서 애초 2021년 신입생부터 충주에서 수업하려던 의전원 안을 임의로 내년으로 변경해 혼란을 빚었다고 봤습니다.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발명을 직무 발명이라고 하죠. 기업들은 발명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도 공무원들의 발명 특허 덕분에 세외 수입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 트인 논에 신명나는 널뛰기가 펼쳐집니다. 산자락을 머리 위에 두고 널을 뛰는 아이들의 즐거운 고함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질 듯합니다. 200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색깔 별을 활용한 논 그림입니다. 괴산군이 보유한 유색별을 활용한 논 그림 형성 방법 특허가 적용됐습니다. 들녘에 그림을 그려 지역을 홍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일본에서 색깔별을 보고 두 공무원이 고안해냈습니다. 괴산군은 특허 등록 첫 해인 2011년 논 그림 기술을 팔아 5천만 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지역 농업법인의 기술이 이전돼 농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씩 그리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 농가 소득 증대로다가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간 한 2, 3억 정도 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청주 오송 이산업단지. 단지를 순환하는 이 도로의 비탈면을 시공할 때 충청북도가 소유한 특허, 접착성 도로 비탈면 녹화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비탈면에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접착력을 향상시킨 기술인데 지난 2004년 도청 공무원이 발명해 도가 특허를 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특허 기술을 건설업체에 이전하고 받은 로열티는 총 4억 원, 단일 특허로는 도정사상 최대입니다. 똘똘한 특허가 지자체 살림의 보탬이 되자 충청북도가
직무 발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허 한 건 등록할 때마다 20에서 50만 원씩 보상하고 로열티 수익을 낼 때는 수입금의 50%를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특허권 계약을 맺어서 6억 원의 그 세액 수입을 올렸고 직원들의 전문성이 이렇게 향상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발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도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공무원 직무 발명의 결과로 충청북도가 보유한 특허는 50여 건. 하지만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시대에 지적재산권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전담부서 하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진천 출신인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군으로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차장이 경찰 개혁을 지휘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총선에 뛰어들면 충북 선거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러 인사가 중부 3군 출마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부 3군 지역구에는 현직인 경대수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 등이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할 예정이며 민주당에서는 임혜종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청주에서 음식 폐기물로 만든 퇴비가 수년째 농촌 곳곳에서 악취 문제를 일으키자 지자체가 개입하도록 관련 법률까지 개정이 됐죠. 말 많은 이 퇴비가 생산되는 청주에서조차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지역 농민들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째 청주의 음식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부터 퇴비를 공짜로 받아 써왔다는 오가균 씨. 내년 농사를 앞두고 지난 9월 평소처럼 업체에 퇴비를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퇴비 공급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 전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퇴비가 이제 독하고 하니까 그래서 미리 살포를 해서 밭을 좀 경작을 하기 좋게 갖고 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농민과 업체가 직거래하면 그만이라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도 없었지만 지난 2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퇴비 이동을 신고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해당 업체의 음식물 퇴비가 여기저기 악취 민원을 일으키자 해당 업체에 사업 허가를 내줬던 청주시마저 지역 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 청주의 이 업체가 지난 2월부터 신고한 퇴비 반출량은 모두 6만 2천 톤. 이 가운데 청주 안에서 유통된 퇴비량은 2%도 안 되는 1,200톤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마을 분들의 다수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 좀 자제 요청을 하는 등 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0월 이 업체가 허가된 처리량을 상습 초과해 영업했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 20일에 개막한 제천 겨울 벚꽃 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닷새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천시는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조성된 LED 벚꽃 터널과 대형 트리, 야간 조형물 등과 함께 매일 저녁 열리고 있는 카니발 퍼레이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벚꽃 축제와 얼음 페스티벌이 준비된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은 다음 달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본성고등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도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여건상 어려우며 행정 지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본성고는 음성 맹동 혁신도시에 오는 2023년 개교할 계획이었으나 학생 수 부족과 교육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면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고 책을 강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 대표 인사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해 책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비 후보들은 얼굴을 알리는 수단으로 출판 기념회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어 규모를 줄이거나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관광객에게 소개할 대표 맛집 35곳을 확정했습니다. 제천시는 127개 업체 신청을 받아 서류와 설문평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평가 등을 벌여 제천의 대표 음식과 추억의 맛집, 고기 맛집과 감성 맛집 등 35곳을 선발했습니다. 제천시는 이들 업체에게 맛집 인증서를 주고 맛집 35곳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맛의 도시 선포식을 열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경희대와 함께 주민이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관광 두레 사업을 벌입니다. 경희대가 아이디어 발굴과 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하게 되며 지역 의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정규 수업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관광 두레 사업은 숙박과 음식, 기념품과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조리 실무사들의 노동 강도를 덜어주기 위해 배정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149명에 1명씩 배치하던 조리 실무사를 초등학교는 133명, 중학교는 128명당 1명씩 배치하고 하루 3번 급식하는 기숙형 학교는 98명에 1명씩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새 배정 기준에 따라 내년에 조리 실무사는 180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육성하는 데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182억 원을 내년에 투입합니다. 강소특구와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신성장 산업국을 신설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증강현실과 차세대 자동차 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팔 것처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도 김용 판사는 지난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다면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2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